총회만 한 35분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서 챙겨서 좀 핵심적인 것들만 좀 사진으로 보면서 좀 이렇게 현장감이 좀 있으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29차 세계총회의 주제하고 요약입니다. 주제는 어떤 주제로 했는지, 또 어떤 방법론을 썼는지, 또 요약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 강의가 되겠죠. 핵심 영역 2, 우리가 총회 때 나눴던 것, 그 다음에 결정했던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세 가지인데, 정확하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결정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헌신, 그리고 남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총회 안에서 남은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29차 총회에 관련된 이 영역, 핵심 영역, 이 영역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는 29차 세계 총회입니다. 총회 장소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도코죠. 발도코인데, 발도코가 여기서부터 이 운동장 포함해갖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입니다. 이게 다 이제 발도코인 거죠. 그리고 피나르디 헛간이라고 얘기되는 거 여기고요. 제일 처음 시작했던 피나르디 헛간이 여기고, 그다음에 여기가 전체가 다 돈보스코 박물관이 2층, 3층으로 해갖고 돈보스코 박물관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돈보스코 방이 있고, 여기가 방이 있고요. 이렇게 2층, 3층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총평의원들 숙소, 그다음에 여기는 게스트하우스처럼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학교 아이들이 있는 운동장이고, 하여튼 이렇게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28차 총회 때부터 발도코를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저기를 팔았지 않습니까? 팔았다기보다도 해결됐죠. 피사나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발도코 선택이라고 우리가 28차 총회 때부터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발도코 선택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문서화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기도 했어서, 발도코 선택이라고 얘기되어졌던 그 발도코에서 28차 총회 때부터 시작해서 이번 29차 총회 때도 앞으로도 아마 저기서 하지 않을까라는 앞으로의 계획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총회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미시 마리아 대성당은 이곳입니다. 여기가 성당이고, 성당은 지하가 식당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성당이 저만큼 큰데 이 큰 지하가 다 식당으로 영역되어 있으니까 250명 이상이 충분히 들어가서 먹을 수 있었고, 또 식사는 캐더링이라고 그러죠. 외부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 그런 식사로 60일 동안 있었습니다. 물론 60일 중에 한 5일 정도는 로마로 갔었으니까 정확하게는 한 56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도미시 마리아 대성당이 저렇고요. 그 다음에 총회 모임 장소입니다. 총회 모임 장소가 궁금하실 거예요. 250명 이상이 도대체 어디서 모여? 라고 하실 텐데, 여기서 모였습니다. 여기는 극장이에요. 나중에 3영역 할 때 광구장 신부님의 프리젠테이션 제일 첫 장에 그 안의 모습이, 사진을 찍으신 게 안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는 안의 모습은 안 보여드리는데, 극장이 600석 규모입니다. 600석 규모인데, 우리 광구관 대성당처럼 2층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 3층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형태죠. 제일 크게 있고 위에 2층, 3층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대의원들은 1층에서만 모였고요. 2층에는 통역 부스들이 2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3층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극장 규모가 600석이라 그래요. 그런데 1층 규모는 약 350석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350석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거기서 전체 모여서 나중에 극장 안의 모습은 광구장 신부님의 프리젠테이션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돈보스코 역사관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잘 준비되어 있었는데, 2층, 3층이 전체가 다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요. 돈보스코 방도 아주 보존이 잘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옆에 아주 작지만 정말 잘 준비된 자그마한 경당도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이러는 것들도 가능했고, 지하까지도 아이들이 먹었던 식당, 식탁 이런 것들도 잘 보존이 되어 있고, 다시 리모델링이 잘 깨끗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별 모임 장소입니다. 언어별이라고 하면 5개 언어가 운영됐습니다. 영어권이 가장 많았고요. 한 70명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는 조금 숫자는 작았지만 그래도 아프리카계하고
프랑스 언어를 쓰고 있는 영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5개가 공식 언어였고, 대신에 언어 영역 안에서 영어 영역이 가장 컸기 때문에 원래 준비위원장이 1년 전부터 총회를 준비할 때는 이 5개 그룹으로만 위원회를 5개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 영어 커미션에 가서 보니까 70명이 모여 있으니까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그 성령 안의 대화 이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브레임을 했죠. 위원장에게 이거 안 된다, 이거 영어 영역은 안 된다 그랬더니, 그때 저는 참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1년 전부터 준비했으니까 바꾸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세팅한 것을 준비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주 쉽게 부총장 신부님 주도하에 그러면 영어 언어권을 2개로 나눠라. 그럼 뭐 너무 쉬운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35명씩 2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영어 그룹이 2그룹이 됐습니다. 돈 보스코 그룹과 돈 루아 그룹이 됐어요. 그래서 발표는 5개 언어였지만 6개 위원회가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임 장소, 여기가 이태리어 모임 장소가 극장 바로 건너편 2층에서 있었고요. 영어 영역이 여기 있었습니다. 영어 영역, 영어 1, 영어 2, 돈 보스코, 돈 루아 그룹이 저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 그룹이 저기 있었고, 포르투갈어가 여기 있었고, 2층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았지만 꼭 필요했던 프랑스어 그룹은 여기 있었습니다. 요 밑에 있었는데, 사실 여기는 발도코 영역, 이 발도코 바퀴입니다. 여기가 차도니까 발도코 바퀴예요. 밖에 맘마 말가리타 집이라고, 여기가 맘마 말가리타 집인데 그 1층에서 프랑스어 영역이 같이 모였었습니다. 숙소는, 그래서 숙소를 먼저 말씀드리면, 숙소는 저와 광부장 신부는 여기서 잤습니다. 맘마 말가리타 집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 발도코라고 얘기되었던 이 영역 바깥에 있었어요. 사실 이 차도 2차선 차도 건너편에 말가리타 집에 있었고, 최현철 신부는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는 FMA 그 공동체예요. FMA 공동체인데, FMA 공동체 안에 있는 손님방들을 한 20개 정도를 갖다가 해서 FMA 공동체에 머물렀습니다. 이 발도코 전체 여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약 한 100명 정도. 그 다음에 맘마 말가리타 집이 3층 건물인데 1층은 뭐 사용을 안 했고 2층, 3층인데 각 층에 약 30명 정도가 묵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가 여기 맘마 말가리타 집에 묵었고, 여기는 한 20명.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한 50명 이상이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 발도코 말고 맘마 말가리타 FMA 말고 여기서 걸어서 저쪽 위쪽으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호텔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호텔 3군데를 전체 호텔을 안 빌려주니까 호텔에서 빌려줄 수 있는 방만큼, 어떤 호텔은 30개, 어떤 호텔은 20개, 어떤 호텔은 25개 뭐 이렇게 해갖고 호텔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가 극장인데 우리가 모였던 총회 장소인데 여기 문이 있거든요. 철문이. 이렇게 가서 이제 한 10분 정도, 가까운 데는 한 7분 정도 이렇게 걸어서 호텔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형제들도 있습니다. 숙소는 저렇습니다. 그리고 돈보스코 광장이 여기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2달 동안 돈보스코 광장을 리뉴얼 했어요. 싹 다 청소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동상 말고 나머지 꽃들도 심고 막 여기를 깨끗하게 아주 2달 동안 아주 큰 공사를 했습니다. 차를 막고. 그래서 아주 잘 준비된 돈보스코 광장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처음 등록하면 이런 가방을 하나 줍니다. 이런 가방을 하나 주는데, 이 가방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영대가 들어 있고, 뭐 이렇게 책도 있고, 타블렛도 있고, 뭐 이렇게 메모지하고 펜도 있고, 물통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접수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이것이 총장과 그의 총평의회 보고서입니다. 이태리어하고 영어로 이렇게 된 2권의 책이에요. 똑같은 책인데 한 권은 이태리어로 되어 있고 한 권은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갖고 와서 지금 광구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료라 필요하신 분들은 광구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영어본, 이태리어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이거예요. 태블릿인데 대의원용 태블릿입니다. 지난 28차 총회는 각자 노트북을 갖고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노트북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심고 그랬는데 이게 워킹을 잘 안 했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이상한 프로그램도 쓰시고 아주 올드한 버전을 쓰시고 지금은 업데이트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쓰셔갖고 뭐 여러 가지가 어려웠다 그래요. 28차 총회는. 그래서 29차 총회부터는 이렇게 태블릿을 하나 아예 주고 저게 바탕화면이 저기에 다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락을 걸어놔서 저게 본 회의장을 떠나면 안 열려요. 인터넷 연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보안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었고, 저기에 보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정보들, 그 다음에 심지어 저 태블릿으로 통역기도 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역기가 따로 없었고, 통역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저거를 클릭하고 언어를 선택하면 저 태블릿에서 그냥 여기 헤드폰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그냥 통역이 들릴 수 있도록 저 태블릿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투표 관련해서도 이 태블릿 안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름과 소속과 언어별로 어떤 광부인지 어떤 언어를 하는지 또 어떤 자격으로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명찰입니다. 제가 사용했던 방입니다. 방 맘마 말가리타 집 방 구조가 저렇습니다. 저렇게 사용했고, 제 창에서 보면 창을 열어서 보는 모습입니다. 창을 열어서 보면 저 모습이 보여요. 건너편에 발도코가 저렇게 보이는 거죠. 창을 보면 보이는데 이곳이 돈보스코 방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열면 돈보스코 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돈보스코 방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창을 열면 보이는. 그러니까 제 방 바로 옆방도 광구장 신부님 방이었는데 방 배정을 너무 잘 받은 거죠. 창만 열면 저렇게 보였으니까. 2층은 사실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저는 3층에 있었기 때문에 2층은 이 건물에 가려요. 근데 3층은 저렇게 다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창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그래서 참 좋은 아침을 맞았을 뿐 아니라 좋은 기운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참 럭키한 경우였습니다. 자, 이게 타블렛, 보이시는 타블렛에 안에 들어와 있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는 칼렌더, 오늘 일정들에 대해서, 여기는 도큐멘트, 모든 문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총회 문헌들뿐만 아니라 뭐 의안들 문헌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밥 먹는 거, 뭐 안 먹는다 뭐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여기는 인터벤션, 발언권 신청할 수 있는 것, 뭐 발언권 신청할 수, 여기는 커뮤니티 위원회별로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는 투표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클릭하고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이렇게 개인 정보가 떠요. 개인 정보가 뜨고 이 파란 거를 누르면 저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딱 이렇게 한 화면에 뜹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동체에 있었는지, 무엇 직책이 뭐였는지, 심지어 킴이라고 여기서 킴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서 치면 우리 광고에 있는 김 씨가 다 나와요. 심지어 김관수도 나와요. 김관수도 안 지워지고 나와 있어요. 이상하다라고 했더니 퇴회 날짜까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살레시오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형제 회원들의 모든 섹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언어를 하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직책을 했고 언제 옮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 결과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앞에 이제 창이, 이거는 찬성, 반대, 조건부 찬성, 룩사모둠이라 조건부 찬성, 이건 기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저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태블릿에는 투표를 했으면 투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자기 태블릿 안에 그거 확인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되고,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나갔다 다시 투표를 해봤어요. 했더니 이미 넌 투표했어 라고 그게 뜨를 정도로 아주 보안도 그랬지만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결석. 결석. 그러니까 이 자리가 다 지정되어 있거든요. 다 자기 고유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석이면 결석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고, 또 투표를 하면 이렇게 파란 건 투표를 자기 자리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투표를 한 사람과 투표를 안 한 사람, 노란색이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표를 했는지 저놈이 투표를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안 계시는, 물론 백기 총장님도 돌아가시고 나서 총회를 했었을 때 총장님이 안 계셨을 겁니다만은 총장님이 부재한 29차 총회를 하다 보니까 은퇴 총장님이라고 표현되는 파스칼 차베스 총장님이 상당히 좋은 역할들, 상당히 중심 잡는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 특별히 총장 선출되기 전까지는 거의 한 20여일 정도 총장님을 대신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의 무게를 가지고 시작 피정도 강의를 하셨지만 매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그 주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총정리해서 1시간 정도 발표를 하셨어요. 총정리해서 어떤 날은 뭘 했고 어떤 결정을 했고 뭘 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모든 걸 다 정리해갖고 매주 토요일날 1시간 정도 그 파스칼 차베스 총장 전임 총장님이 그 발표를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형제 회원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것들을 느꼈어요. 차베스 총장님이 그런 존경을 형제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 우리 광부장님이 차베스 총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저희를 만날 때 내 마음은 한국에 있어. 나 초대 안 해줄 거야? 막 몇 번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년 1월 6일 날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연피정 지도를 하시고 또 뭐 원장 모임과 뭐 여러 교육 관련해서 한국에 한 열흘 정도 이상 머무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막 굉장히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좋은 느낌들 두 번이나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느낌들을 갖고 계셔서 내 마음은 한국에 있어. 막 몇 번을 얘기하셨던 차베스 총장님이십니다. 자, 이게 뭐 이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국 광구를 파견됐던 사람들과 한국 광구 소속이었던 현시구님이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광부장으로서 참석하신 거고요. 이게 영어 그룹 첫 모임이었습니다. 영어 그룹 첫 모임이었는데 이게 반이거든요. 이 앞에도 반이 더 있는 거예요. 첫 모임이었는데 이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좀 나눠달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돈보스코 돈루아 나눴는데 나눈 모습은 이겁니다. 제가 속한 돈루아 그룹인데 돈루아 그룹이 35명이에요. 저렇게 나눠갖고 했는데 저 나눈 것은 그 위원회가 나눈 거고 나중에 대화하고 이런 식별 과정에서는 이 35명을 다시 6개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6명씩 이렇게 나눕니다. 6명씩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말 끝나면 다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 끝나자마자 얘들이 또 돌아서 그러니까 얘들 말도 듣기 무섭게 또 저의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6명이 돌아가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커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6명이 뭐 한 의안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6개 커미션이 여기 모여서 여기 가고, 일로 가고, 전체 모임으로 가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굉장히 6명이 있었을 때는 숨을 공간이 없었던, 그래서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셨을 텐데, 아프리카가 이 위도 이렇게 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이 윗지, 하얗게 보이는 여기는 지중해 관구군으로 섞여 있어요. 튀니지 뭐 이런 데는 지중해 관구. 아프리카 관구는 원래 여기였어요. 이렇게 마다가스카르까지 이렇게. 그것을 두 관구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동남부와 서북부. 서동부라 그래. 서북부는 아닌데 서부. 뭐 하여간 아프리카 지역을 이렇게 두 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이쪽 지역에 속하고요. 동남부에 속하고 서동부에, 서북부는 아닌데 서부에 하여튼 이렇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관구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이것은 총장님 선출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총장님 선출에 관련된 것은 위원회에서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광구장 선임 의견을 물을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우리 광구에 부성에 뭐 비전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요. 그 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에서 6개 위원회에서 어떤 총장이 필요한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세계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 역사의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통치 구조에 관련된 카리스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나열해요. 그 나열한 것들을 전체 회의에서 전체를 다 보여줍니다. 브리핑하고 그리고 다시 위원회로 가요.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누가 좋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때 이제 여러분 모두도 총장 뭐랄까요? 선출에 노미네이트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제 각 위원회별로 이름을 다 써서 그 위원회에서 올린 이름이 전체 회의에서 올라오면 전체 회의에서 한 10대 명이 쭉 올라옵니다. 그 10대 명이 올라온 것을 다시 가요. 다시 가서 그 사람 중에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만 선택한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만 선택해요. 그걸 다시 전체 모임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남았던 5사람입니다. 알파벳 순으로 써 있는 거예요. 아타드 신부님이 A였기 때문에 있고요. 바사네스는 아시죠? 선교 담당 총평위원이었던 예전에 바사네스 신부님이 올라왔고 아이보 신부님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타풀리라고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나이지리아에서 30년 동안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모든 총평위원이에요. 결국 나중에 어디에 선출되냐면 선교 담당 총평위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크리스타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 부총장 스테파노 신부님이 이렇게 5명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투표는 손다지오라고 해요. 손다지오 라틴어인데 이걸 영어로 하면 스트로보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말로는 사실 좀 어려워요. 예비 투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투표. 시험 투표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냥 의견조사 같은 걸 거예요. 이게 이제 손다지오라고 해서 이제 이 5명이 의견조사를 한 거죠. 여기에 217명이 투표를 하고 217명이 투표를 해야 될 상황이고 투표를 한 사람은 184명이고 안 한 사람이 뭐 있죠. 요만큼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가 돼야 되냐면 총장이 되기 위해서 50% 플러스 1 과반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과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반은 109표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의견조사를 하는데 111표가 나온 거죠. 아타드 신부님이.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의견조사에 이미 과반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투표, 여기 이제 본투표라고 나오죠. 본투표에서는 218명 중에 4명은 투표를 안 했고, 그래서 전체에서 147표가 나와서 68%의 투표율로 1차 투표에 그냥 총장이 돼버린 겁니다. 이번 총평위원 선출에 있어서 2차 투표까지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의견조사 투표는 했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게 총격리 투표였어요. 총격리 투표는 이런 의견조사를 했었을 때 사람도 모르는 데다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존 펄 뮬러 수사님이 굉장히 12년 동안 카리스마틱하게 굉장히 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대체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의견조사에서도 의견조사 안에서도 20%가 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20%, 32%.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야 이거는 몇 번 하겠다요 그랬는데 그 총격리 신부님도 아슬아슬하게 52%로 첫 투표에 그냥 뭐랄까요 선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출이 돼서 아타드 신부님이 이제 10번째 돈보스코의 후계자로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사실 아타드 신부님 선출되고 나서 제일 쫄았던 게 저예요. 왜 쫄았냐면 저 양 신부님이 계시는데 아타드 신부님이 총평위원으로 청소년 사무 총평위원으로 12년 동안 일하셨어요. 그 12년 중에 6년을 저랑 같이 제가 청소년 사무 대리할 때 같이 6년을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차 총평위원으로 마지막 차에 저희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광구에 부산 이태석 기념관 관련된 프로포절 날짜하고 겹쳤어요. 이 모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양시부님이 그때 광구장이었기 때문에 어떡하냐 이거 같은 날이다. 양시부님 안 가도 돼.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서 가면 막 너무 후달리니까 안 가도 돼.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태석 기념관 여기 이제 올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베트남에서 모였는데 전화가 저한테 직접 왔어요. 아타드 신부님한테. 피터 어디야? 한국인데요. 왜 안 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요. 우리 광구장이 우리 정부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아주 10몇 년 동안 공들인 부산 교구에 진출하는 데가 큰 아주 그래서 제가 총책임을 맡고 있다. 막 화를 내면서
이게 지금 언제부터 잡힌 일이야? 1년이 됐어. 그러면서 이게 1년 전부터 공지되고 다 했던 건데. 그러면서 I'm so sorry.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유감이야. 네가 지금 선택해. 오든지 있든지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장님한테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했대? 걱정하지 마. 마지막이야. 걱정하지 마. 마지막이야. 저도 그치 마지막이지. 그런데 총장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광구장 신부님하고 최현철 신부님한테 얘기를 했어. 큰일 났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저를 갖다 굉장히 놀리느라고 계속 총장님 끌고 가는 거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저한테 피터 코리아 이러고 입장하셨으니까 계속 총장이 선출되고 나서부터는 저는 늘 외곽으로 이렇게 총장이 저쪽에 계시면 이쪽으로 오고 어떻게라도 안 보이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양시부님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지역 레조날레 선출 관련된 투표입니다. 마지막 투표였는데요. 우리 지역 총평위원은 사실 두 번째 있었던 조지라고 하는 그레고리오 비코몽이 필리핀 북부 광구 출신이고 지금 파푸아뉴기니 광구장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어 커미션, 저희 루아 커미션의 비서 역할을 했었어요. 이태리에서 박사를 했기 때문에 이태리어가 완벽했고, 필리핀이니까 영어도 완벽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유력시 됐거든요. 우리 지역 안에서 26명이 비꼬맹이 다음번에 되겠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새 푹은 이제 연로하셨기도 했지만 지난 5년 동안의 어떤 고무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좀 약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빗구멍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라빌리아 선교 담당 총평위원이 브리핑할 때, 선교 영역 브리핑할 때 자기가 그냥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나는 선교 담당 총평위원을 이걸로 끝난다. 안 한다. 나는 다시 선교지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선교 담당을 안 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럼 마라빌리아가 오니까 현 신부님 모델을 생각한 거죠. 그럼 마라빌리아가 내가 여기 지역 레조널레를 할 것 같았으면 선교 담당 계속 하지. 왜 그걸 안 하게? 난 선교 간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마라빌리아가 추천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윌리엄 매튜. 호주 광구장이에요. 지난 호주 광구장. 호주 광구장인 이 사람이 호주 광구장을 이렇게 추천하면서 필리핀 이 빗구멍에 관련돼서는 자기랑 같은 나라니까도 그랬지만 그 전에 사회 커뮤니케이션 총평위원이 필리핀 사람 남부 광구장이 뽑혀요. 피델이라고.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이 2명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자기가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호주는 EAO 지역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확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기 위해서는 호주 광구장 했던 윌리엄, 이 사람은 심지어 호주 광구장이었지만 미얀마 출신이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출신이니까 우리 정서도 안다. 그래서 막 미니까 다들 그런가 해서 우리 26명, 우리가 투표했을 때는 윌리엄이 12표, 빗구멍이 9표인가 8표인가. 그러니까 3표, 4표가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도 야, 이거 전체 대의원들한테 이걸 올리면 대의원들이 헷갈려 하겠다. 너희들 누구를 선택하고 싶은 거야? 헷갈려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한 번에 윌리엄 매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죠.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생긴 분인데 미얀마에서 수련까지 받으셨어요. 미얀마에서 수련을 받았고 수련 중에 가족이 전체 이민을 가요. 호주에. 그래서 호주에 가서 다시 탈리쇼 입회 절차를 밟고 다시 호주에서 수련을 받고 호주에서 양성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어도 하지만 영어도 잘 하시는 분이죠. 대신에 이태리어는 못하세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남부 광구장이었던 필리핀 남부 광구장이었던 피델이라는 신부인데 저 신부가 소셜 커뮤니케이션 총평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EAO 지역에서 총평위원이 2분 계시는데 소셜 커뮤니케이션 담당, 그 다음에 지역 레조날레 이렇게 2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르첼로 백도 이렇게 5표 3위로 등극되어 있습니다. 빗구멍 바로 다음으로 5표가 이렇게 마르첼로 백이 이렇게
지역 레조나리로 뺏길 뻔했는데 이렇게. 하나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이분이 소셜 커뮤니케이션인데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고 이분도 역시 영어밖에 안 되시는 분인데 소셜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선교 영역과 사회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청소년 사목 밑으로 아니면 총장 밑으로 다운그레이드 하자라는 게 막 인도하고 아프리카계에서 처음부터 막 왕창 막 큰 소리를 냈어요. 근데 이분이 발언권 신청을 해갖고 그거 아니다. 아주 조목조목 아닌 것을 얘기했어요. 조목조목. 현대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우리랑 젊은이들과의 관계, 우리 살레시안 관과의 관계, 살레시오와 역사의 관계 이런 것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다운그레이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뭐 워싱턴에서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대 하고 하면서 이 사람의 이 양력들을 다 보잖아요. 아까 그 태블릿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한 번에 선출됐어요. 한 번에 이분도 70% 넘는 표를 받고 한 번에 선출되셨습니다. 이분이 아까 유쾌하다 그랬잖아요. 총장 선출할 때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피터 킴, 네 이름 분명히 나온다. 막 그래요. 내가? 야, 218명 중에 네 이름이 제일 쉬워. 피터 킴. 우리 다 몰라 이름을. 너 태국 광고장 이름 봤냐?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다. 태국 광고장이 타이 푼차야 푼찬카야 뭐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다. 시끄러워. 하여튼 그렇게 재밌는 하여튼 유머러스한 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최현철 신부님 걸 보셨을 텐데 이분이 크리스타플리예요. 선교담당 총평위원. 이분이 피델, 양성 담당 실비오. 그리고 여기가 새로 된 라파엘 청소년 사목 담당. 여기가 총경리. 그러니까 빅세븐이라고 할 수 있는 총장, 부총장, 양성, 청소년 사목, 사회 커뮤니케이션, 선교, 격리. 빅세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총평위원 중에 4분이 원외에서 들어왔어요. 총장님 원외였죠. 양성, 실비오 원외였죠. 대의원 바뀌었죠. 그 다음에 청소년 사목대리 원외였죠. 총경리 원외였죠. 그러니까 4분이 그러고 우리 지역 레조널에도 원외였죠. 5분이 전체 합치면 5분이 원외에서 선출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식별을 했는지 또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29차 총회의 아주 결정적인 어떤 선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